최근 하락장에서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공포를 나타내는 수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고 아직 매수 기회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바이낸스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모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문량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경기 침체는 없고 긴급 금리 인하도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9월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미국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현재 GDP 성장률만 보셔도 무려 2.9%나 성장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조건으로는 분기 연속 GDP 감소가 일반적이고 최소 한 분기라도 GDP 감소가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은 GDP 2.9% 성장을 기록하고 있죠. 또 샤메 규칙 발동 전 4개월간 지표를 보시면 1990년, 2001년, 2009년 급여, 실질 개인소득, 산업생산 모두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모두 증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최근 주식시장의 매도세가 새로운 약세장의 시작일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장 약세의 10가지 신호 중 3가지만이 경고 신호를 보였습니다. 또 우리의 여러 감정 신호에 따르면 감정이 강세장 말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포리아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유포리아적, 즉 불장 고점에 이르렀을 때 느끼는 희열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근거들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기 침체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이슈는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 중요한 게 남았죠. JP모건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해소가 아직 절반밖에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일본의 금리 인상 우려 속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JP모건과 시티은행은 여전히 긴급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아직까지는 긴급 금리 인하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찌됐건 지금 미국 경제가 불안정한 건 사실이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금리 인하까진 아니더라도 최소 빅스텝으로는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월가의 대표적 투자기업 모건 스탠리에서 내일부터 비트코인 ETF 홍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대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한다는 건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시장에 더욱 깊이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시켜줌과 동시에 암호화폐가 단순히 투기적 자산이 아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소식으로 우리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ETF 전문가 네이트 제라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많은 장벽이 있었지만 ETF 업계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규제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ETF 기록을 깼다는 건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나타내고 그 규제들이 완화된다면 지금의 성공은 앞으로의 더 큰 성공을 예고해준다는 걸 시사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 유입량을 보시면 수많은 기관들이 이번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인지 계속해서 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블랙록은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함 데이터를 보셔도 우리가 비트코인을 팔 때 블랙록에서는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고 이더리움까지 혼자서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ETF를 보셔도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꾸준히 유입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블랙록이 압도적으로 유입이 많은 점과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유출을 다 끝내고 유입으로 전환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더리움과 암호화폐 전반적인 뉴스를 제공해주는 더 데일리 그웨이의 창업자 사사노는 이번 이더리움 불장 사이클 최고가를 15,000달러에서 20,000달러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의견에 힘을 더해줄 대형 호재로는 바로 블랙록과 나스닥이 이더리움 ETF
옵션 상품을 추가하기 위해 SEC에 문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스닥과 손을 잡고 ETF 상품을 추가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주요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암호화폐가 투기 대상이 아닌 더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시켜주고 나스닥 같은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를 허물게 됨과 동시에 암호화폐가 앞으로 주류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은 앞으로 2만 달러는 물론 10배 이상 상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블랙록이 왜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쓸어 모으고 있고 이런 행보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DCA 대가 마이클 세일러 역시 미국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 기업, 개인 모두에게 혁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희소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특징과 동시에 24시간 내내 거래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해주었죠. 이런 마이클 세일러의 발언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와 서비스의 발전을 기대하게 되고 디지털 자산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도입되면서 점차 주류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채굴 기업들은 꾸준히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7월에만 비트코인 보유량을 1억 2,400만 달러만큼 늘리고 지금 현재 1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 19,00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주기영 대표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비트코인 채굴 평균 비용을 43,000달러로 측정했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높았던 채굴 비용이 채굴 업체들의 성장과 경쟁력 있는 채굴 환경 구축을 통해 운영 비용이 최적화되면서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해주죠. 이러한 비용 절감은 채굴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해시레이트 활성도를 보시면 해시레이트 활성도가 최고점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 채굴 업자들이 항복하고 채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끌어모아 채굴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최근 거래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하락장 거래량을 보시면 강하게 하락이 시작되었던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변동도 엄청나게 심했는데 과연 누가 손해를 입었을까요? 바로 애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이번 하락장에서 개미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이번 손실은 코로나, 중국 채굴 금지, 루나 사태, FTX 사태 이후 가장 큰 손실을 입혔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사용하는 대표적 거래소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의 롱포지션 청산 물량이 이번 하락장에서 크게 발견된 걸 보실 수 있죠. 이와 반대로 개미들이 손실을 입고 공포에 떨 때 고래들이 축적했다는 증거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를 보시면 이번 하락장에서 양수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이건 이번 하락장이 곧 불장 직전 마지막 세일이었다는 걸 시사하고 그 박앤 세일에서 고래들만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또 이제 곧 불장이 터질 거라는 온체인 데이터 연구지갑 홀더들은 비트코인 물량을 이번 7월에 엄청나게 끌어모았습니다.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는 뜻과 같은데요. 이런 연구지갑 홀더들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불장 직전임을 매우 강하게 시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상승장을 이끌어온 블랙록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도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매도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큰 피해가 없으셨겠죠? 얼른 이스라엘 이란 문제도 해결되고 금리도 내려서 하루라도 빨리 불장이 찾아와 저를 비롯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지루한 조정을 끝내고 기쁘게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지표들이 경기 침체가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니 빅스텝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큽니다. 모건 스탠리가 블랙록 피델리티와 손을 잡고 비트코인 ETF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고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대형 호재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